안녕하세요. B급은행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DB하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해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DB하이텍을 왜 샀는지,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좀 어떻게 될 거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 화면은 제가 올해 괜찮을 것 같은 회사를 편입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아마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잔고가 이제 1억 300만 원 조금 넘었었고요. 아지넥스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지넥스텍은 그 전체 보유 물량 매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보니까 1억 64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DB하이텍에 대해서 주가 흐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시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14,500원이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82,100원이니까 어림잡아서 한 5배에서 조금 더 넘는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 주가가 5배 넘게 왜 상승을 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도 50만 주 정도 들어왔고,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신고가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살 명분이 있냐, 이거는 비싸게 산 게 아니고 많이 오를 거를 생각하고 먼저 샀다고 생각하는 게 이론상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근데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지금 다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늘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더 오른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2021년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3,600억입니다. 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때까지는 조금 정체기가 있었는데 19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요. 그리고 ROE도 29를 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6,100원이고 멀티플이 이제 11배 정도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2022년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평가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포워드란 뜻이죠. 포워드 12month니까 2022년 12월에 예상 PER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 8.86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8,8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PER이 10도 안 된다.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배경이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하고 리포트하고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미래 전기차의 핵심 전력 반도체. 자,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개발에 매진하면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내연차 한 대에 약 200개에서 300개 반도체가 사용이 되었다면 미래차에는 최소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차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정밀한 부가 서비스를 수행한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다른 전력 반도체들보다 훨씬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향후에는 드론, 자율주행 선박, 첨단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일단 이 기사를 보면 전력 반도체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전력 반도체가
여기 나오네요. 현재 차량 반도체는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 등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만 TSMC 등 생산 가능한 파운드리가 국소수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채로 병목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 전력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8인치 파운드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 8인치 파운드리 예약이 벌써 마감됐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내 8인치 반도체 파운드리의 올해 예약분이 사실상 마감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운드리 생산 라인 부족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예상된다. 8인치 파운드리는 전력관리 반도체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 자동차와 전자기기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한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완성품 생산 차질, 파운드리 가격 인상 등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악순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파운드리 생산 업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여기 보실까요? 6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 DB하이텍도 2분기까지 생산 라인이 마감됐다. 3분기 이후 주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고 3, 4분기 파운드리 예약도 접수와 동시에 마감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게 보통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사이클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바로 팔린다. 그리고 예약도 다 찼다.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볼까요? 파운드리는 기존 고객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서 신규 고객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데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고 작년 한 해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이 20%에서 40% 인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역시 주문이 물리면서 파운드리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열에 맞게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 8월 17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영업이익 814억 원으로 분기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적이 잘 났다는 거죠. 그리고 8인치 사업은 결국 해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동종업종의 UMC는 8인치 신규 증설의 어려움에 관해서 누군가 새롭게 증설하면 기존의 감가상각이 마무리된 팹과 경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신규 증설 기업은 DB하이텍처럼 오랫동안 8인치 사업을 영위한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DB하이텍은 기계장치 내용 연수를 변경한 이후에도 영업이익률이 UMC나 SMIC보다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인치를 신규 증설을 해봤자 기존의 경쟁 업체들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인치 사업이 결국에 해자를 가진 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2021년 11월 12일이네요. 2022년 연간 수주를 다 확보했다. 2021년 3분기 매출 영업이익 1190억 원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를 상회했다. 계속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매출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2022년 연간 수주도 확보됐다. 2022년 매출 1.3조 원, 영업이익 4,400억 원 전망한다. 2022년 연간 수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도 판매 가격 상승과 생산 캐파 확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산업이 구조적으로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거네요. 11월 12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대만 선두 업체들이 2022년 8인치 파운드리 판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동사도 내년 판가 상승이 예상된다. 2021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증가하는 캐파가 내년에는 연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동사의 연간 월 생산 능력은 12만 9천 개에서 3분기 말 기준 13만 8천 개로 늘어났고 내년 3분기에는 15만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자체도 늘어난다는 거죠.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웨어러블, IoT 등 신규 수요가 촉발한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동사 주가는 2022년 기준 PER 7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때 당시에 6만 500원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8배 정도 된다는 거는 오늘
주가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6만 원에서는 훨씬 더 낮은 PER이 계산이 됐었겠죠. 자, 캐파 증가 효과와 ASP 상승 효과가 예상을 상회했다. 생산성 향상과 일부 병목 공정의 장비 확장이 캐파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다. 8인치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특별한 저평가 이유가 없다. 지금 8인치 경쟁업체 평균 PER이 17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7.4배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뭐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이때 당시에 65,000원이었어요. 이 말은 12만원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2021년 연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또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전망이다. 자,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6천억 원으로 상향하게 한다는 거네요. 이때 당시 주가가 72,700원이었는데 이 가격에도 동사 주가는 2022년 기준 PER 7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가격에서도 2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에 나온 거네요.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유례없는 공급 부족 상황은 동사제품 경쟁력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DDI 비중이 낮아지고 PMI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장성이 매우 높은 GAN, 이 GAN이 뭐냐면은 질화 갈륨입니다. 소재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전망이다. 2022년 생산 물량까지 수주를 이미 모두 확보했으며 캐파는 15만 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 가격 상승과 캐파 증가 효과로 2022년 매출액이 여기도 6천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11만 원으로 올리겠다. 근데 PER이 2022년 포워드 기준으로 11배니까 8인치 경쟁업체가 이때 당시에 16배였습니다. 지금 7.7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계산에서도 2배는 가야 된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78,000원이었네요.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리포트고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아날로그 칩 명가 DB하이텍 무선 통신 칩으로 영토로 확장하겠다. 이 말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겠죠. 반도체 대란으로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DB하이텍이 몸집을 키울 신무기로 무선 통신칩을 선택했다. 전자기기 전원장치 등에 들어가는 파워칩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운드리로 반도체 사업을 내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이제는 무선 통신칩 쪽의 매출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RF 프론트엔드 칩은 무선 통신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IT 기기 간 송수신을 담당하는데 5세대 이동통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의 고사양 제품이 들어가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장된다는 거죠. 새로운 공정을 기반으로 RF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다. 10%까지 끌어올리면 지난해 이 회사가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1200억 정도까지는 끌어올린다는 거죠. 전년보다 매출이 30%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도 2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600억 원인데 전년보다 50%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실적이 DB 하이텍에 잘 나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저도 실적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실제로 올해는 1년 내내 보유해도 마음이 편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대응이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뭐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보유를 하는 포지션으로 갈 거고요. 혹시나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락이 연출된다거나 어떤 시점이 온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려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장이
뭐 미국에서 어떤 또 이슈로 인해서 크게 뭐 빠진 날이 있지 않겠어요? 뭐 1%, 2%, 코스피가 2% 빠지거나 뭐 코스닥이 뭐 2% 정도 빠지거나 이럴 때는 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날 빠진다고 하면 DB 하이텍의 주식 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시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